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트라볼타 이승원입니다. 트러블타? 네. 장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아, 장 트러블이요? 네네. 아, 배가 아파요? 네, 배가 좀 아파가지고. 그러다 또 방송하다 훅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시장에요. 네. 어저께는 그냥 끝까지 훅 밀려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영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올려갖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내려가지, 올라가지 말라니까. 그걸 또 그렇게 기어코 올라가갖고 말이야. 그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오늘은요. 네. 딱 두 개만 올라갑니다. 제 눈에 보면은요. 그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이제 대한민국 회사 두 개밖에 없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95%는 이들 두 회사에 핸드폰을 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습니다. 여기요. 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펜텍스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쵸. 나머지 5%가 아이폰이라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가 이제 안드로이드 쓴다니까 펜텍스 쓰는 사람 몇 명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 회사 거 뭐 쓰는 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삼성이나 LG 쓰는데 제 얘기를 할 오늘 삼성, LG 두 개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상위 0.1%일 줄 알았더니 하위 0.1%가 돼갖고는. 그러니까요. 네. LG전자 보통 때 이성훈 대표가 약간 디스했는데요. 네.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그죠? 하여튼 삼성전자, LG전자 두 개 외에는 큰 재미가 없는 그런 하루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종목들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딱 두 종목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올라가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체감 지수는 일단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훅 떨어져요. 예, 오히려 뭐 지수 하락폭은 5포인트, 6포인트에 불과한데 지금 하락하는 종목수와 상승하는 종목수를 보게 되면 하락하는 종목수가 500개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종목수가 이제 280개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그 하락하는 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체감 지수가 훨씬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올라가는 날에는 늘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그나마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보게 되면 뭐 낙폭과대주들, 뭐 KG 이니시스라든가 뭐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삼성전자에 집중된다라고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유럽 쪽에서 나왔던 발언들, 지금 마이너스 그 예치금, 마이너스 금리, 예치금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유럽 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했던 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스위스하고 덴마크가 마이너스 금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게 플러스 금리로 이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환율 자체를 약세로 보내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워낙 강세가 계속 되겠구나라는 것을 1,000원 밑을 끝내는 세 자릿수 환율대를 보고야 말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일단 원화에 대한 강세가 좀 더 깊어지고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미국 시장 쉬면서 우리 시장도 좀 같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오늘 그 지금 얼마요? 625개 순매수를 보이고 있잖아요. 딱 보세요. 오늘 지금 순매수하는 거 혹시 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요, 순매수하는 거 두 종목이 합의 한 600억 넘을 겁니다. 두 종목이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하는 거고요. 두 종목이 순매수의 대부분은 거의 네, 맞습니다. 차지하는 거가 바로 시장일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제일 무서운 거죠. 삼성전자가 그 우리 위독설 나왔을 때부터 한 올랐잖아요. 네. 한 1차적으로 올랐을 때 보세요. 그때 뭐가 떨어졌냐면요. 코스닥이 떨어졌어요. 네. 코스닥이 훅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오르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더 세게 오르잖아요. 더 세게 올라가니까 지금은 코스닥만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빠져.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닌 것들 다 지금 흘러내리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종목 교체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또 이성훈 대표가 준비했다니까 그건 또 잠시 후에 토크배틀 시간 때. 토크배틀 시간에 오늘 좀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뭐 중요한 개념이겠고 사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이 친구가 상당히 이 대표가
설레발 까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솔직히 한 70% 정도 네네.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좀 하겠고요. 오늘 보면 종목별로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나마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들 한번 챙겨보죠. 네. 지금 그 LG전자가 올라가는 배경에는 또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라면 애플의 스마트홈 출시. 근데 이제 애플이 스마트홈 뭐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스마트홈 OS를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있지 내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 예, 예. 스마트홈.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럼 스마트홈을 하는 건 좋은데 애플에서 만드는 거는 맥북이에요. 그다음에 뭐 태블릿 PC, 그다음에 지금 뭐 아이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스마트홈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스마트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TV를 뭐 제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OS 만든다고 해서 뭐 다른 그 업체들에서 굳이 뭐 그 OS를 선택한다는 것도 없고. 근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아마 LG전자가 가전 쪽에선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역시 가전은 금성이랬는데 애플에서 그건 어느 사투리야? 그건 사투리는 아니고요. 아버님도 서울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보게 되면은 급질문 하나 들어가. 네. 어머님은 이북 출신이라고 하셨잖아. 네, 이북 출신이신데 이북 말씀 하셔? 아니요, 못 하십니다. 못 하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놓고 보게 되면 LG전자가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실리콘웍스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LG그룹에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나한테 자꾸 말 네. 걸었잖아. 난 관심도 네네. 없는데. 실리콘웍스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이 실리콘웍스가 뭐 하는 업체냐면은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고 칩을 만드는 이런 업체인데 팹리스는 뭐야? 팹리스는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애들. 그럼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예. 나 팹리스를 아니야. 그거 한 몇 달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팹리스. F-A-B, L-E-S-S. 팹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팩토리에 FA 뭐 이런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그 설계만 하는 회사들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근데 이 팹리스 업체들은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과거 이제 코아로직이라든가 뭐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없고 아무것도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 벌 땐 훅 벌었다가 못 벌 땐 확 못 벌었다가 이런 모습인데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거는 그 사물 인터넷 쪽에서 어버브 반도체를 좀 보고 있는데 LG전자가 실리콘웍스를 인수했다라는 거, LG그룹에서 실리콘웍스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이쪽 사업을 좀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동부하이텍에 대한 인수 얘기 이런 것도 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LG전자가 오히려 이런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나라는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오늘도 그 올라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 그 바이오 헬스케어, 그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그 바이오 스페이스라든가 뭐 세움 메디칼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좋은 모습이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뭐 유비케어라든가 인포피아까지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늘 항상 이렇게 뭐 사물 인터넷 뭐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런 비트컴퓨터 항상 올라가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삼성하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거래소 쪽은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은 좀 증거금 100%가 많아요. 저기 쪽은. 얘기하면 잘린다니까?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뭐야? 그 맨날 얘기하셨던 뭘 내가 엔터테인먼트 업종들. 그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라든가 음원 관련주 쪽은 100%짜리 종목이 있어서 뭐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쪽들이 여전히 강세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하나 상장이 됐죠. 큐브 엔터가 스펙으로 또 이제 우회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IHQ가 관련된 또 지분 보유 이런 현황 때문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긴 내가 좀 알아. 네네. 그리고 또 지금 그 말씀 잠시 후에 해주시고 또 삼천당 제약이 여전히 뭐 실적 호전 얘기 한번 드렸었죠. DHP 코리아. 근데 이게 저는 이름이 좋다. 천당 3번 가는 삼천당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삼천당도 50일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볼까요? 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L전자를 이제 스마트홈 얘기했는데요. 네. 아까 뭐 그 반대하는 건 아니겠고요. 그거는 솔직히 신선한 아이디어는 맞아요. 예, 신선해요, 정말. 그건. 네네.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점심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맞죠. 뭐, L전자 가능성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런 찬스가 분명히 있겠는데요. 미국이나 또 이렇게 애플을 제가 어저께 또 애플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 얘기했잖아요. 네. 애플을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또 전해드리면, 애플을 뭐라는 건 아니라, 애플이 이번에 스마트홈 시스템에 이제 OS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애플이 갔을 경우에
애플의, 쉽게 하면 애플의 표현을 하면 애플의 노예가 된다. 네. 예, 그런 걸 또 지적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애플이 보면 기본 아이폰에 대한 iOS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안드로이드랑 반대 개념이고요. iOS가 모든 것을 지배할 거라는 거죠. 그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 거기다 통신망,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 뭐 좀 반대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 근데 어찌 보면 미국에서는 장악할 거란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L전자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주 신선한 아이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G3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일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G2를 주위에서요, 주위에서 보면 대부분 갤럭시를 쓴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작년에 G2를 썼던 친구들이 평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 첫 번째 제품은 첫 번째 제품 좋게 나와봤자 그렇게 크게 팔리질 않는데 그거에 입소문이 나서 그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땐 대박 난다. 그래서 G3를 상당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저께 나오자마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벌써 공짜식으로 네. 확인된 적은 없는데요. 많은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잖아요. 어저께 공짜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까지 했다. 뭐 이런 사람 쭉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1000만 대 정말 될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이 업계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는 모르겠는데 제품 자체는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하튼 주가는 삼성전자다, L전자 두 개가 오늘 시장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두 주식 모두 신고가, 연중 최고가로만 가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확 가면 말씀드렸다시피 1, 2%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신고가를 확 쫓아가면 이 다른 주식을 뭐 빨리 팔고라도 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내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뭐 한전도 들어갈 것이고요. KT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조선주 들어가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너무 빠져.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요. 훅 빠지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PX 이런 것들이 뭐 좀 가격 회복한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한 서너 가지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 안 드려드렸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이번 미국 경기 회복의 차이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미국 자체 소비에 그러니까 소비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체 소비, 자체 안에서 그건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온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셰일가스 자체입니다. 네 번째는 애플 자체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그 중에 셰일가스 얘기하면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석유화학에 대해서 약간 썰렁한데요. 여하튼 그런 시각이 여전히 있고요. 여하튼 오늘 좀 내립니다. 이것도 내리나? SK이노베이션도 훅 내리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한 것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보면, 제 눈에 일단 강한 것들을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약보합인데요. 현대유가 다시 고가로 가죠? 네.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전 이 주식은 뭐 제가 큰 스타디 한 적은 없는데, 저는 하여튼 솔직히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말 듣고 나서 관심 갖기 시작했던 한일화고는 다시 좀 반등 좀 하고 있고요. 개별주에서는 리온 쿠첸 이런 거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오늘 이따 이건 자기가 얘기했다가 사모니터넷이죠. 네. 이거는 파이오링크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게 눈에 갑자기 확 띄겠고요. 이것도 지금 의미 있어요. 이 주식이 지금 의미 있는데, 네. 주가는 조정 보였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샀던 주식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가 두 번인가 얘기했어요. 레포트도 한 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거 얘기해요? 경인이. 경인양이? 네. 경인양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강보합 정도.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아직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이제 사카린, 국내 유일의 사카린 제조업체를 네.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예. 얘기했고요. 조금 몇 가지 더 한다면 제가 네네. 턴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엔터테인먼트 얘기했는데요. 100%짜리가 또 굳이 들어가니까요.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김수현의 가치, 그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YGN이 오늘 아침에 한 5, 6%인가요? 확 올라갔었을 거예요. 네. 사이트가 무슨 6월달인가요? ABC 방송에 그거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아침에 기아인가 자기 아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네. 그건 뭐 정말 어이없는 건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오늘 YG한테가 좀 2, 3% 올라가는데요. 저는 하여튼, 김수현이 회사 올라가는 거 보면, 그동안 안 오른 거 있잖아요? 좀 보였던 거. 저라면 CJ, ENM, SM, YG가 좋다는 생각을 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그걸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대신증권에서 오늘 레포트가 났어요. 네. 대신인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오늘 또 화장품 업종을 또 얘네가 또 썼네. 또 썼어요. 그래서 탑픽을 2개를 집었는데요. 좀 만나고 싶어요. 네. 고개 좀, 뭐라 그래요? 머리 좀 쓰다듬어 주려고. 탑픽을 뭐로 했겠어요, 2개를. 코스맥스 아모르 퍼스픽. 그렇지. 그 예쁜 것들이. 예. 네. 아주 귀여운 것들이야, 그것들이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많이 빠졌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는 누가 뭐래도 파트론. 파트론? 파트론을 훅 반등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KD니시스, 낙폭과대, 12%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들이 많다라는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과 카카오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다음 플러스 나긴 합니다만은 뭐 조사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왜? 조사에 대한 얘기. 다음? 예, 그 새끼네들 딱 걸려 따봐야죠. 선행매매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 했는데, 진짜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잠깐만요. 네. 그거 있죠? 그거 제가 막 떠든 거 기억나죠?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하고 저 머니투도 얘기했는데요. 그 단독 들어간 거예요. 머니투의 단독으로 어저께 3시 20분에. 네. 딱 걸렸어요, 그것도.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게 뭐 결과가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다음에서 뭐 그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이 왜 카카오랑 합병을 했을까? 카카오가 왜 다음이랑 했을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뭐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뭔가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새로 펼쳤던 사업이 다 안 됐다. 특히 게임 트래픽이 줄은 것도 아마 악영향인 것 같다라는 얘기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다음 TV, 그러니까 다음이 그동안에 이제 그 영상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음 팟 인코더 플레이어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올리게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그만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TV가 만약에 카카오와 만나게 돼서 카카오 TV로 나오게 된다라면, 이 모바일 TV 컨텐츠 쪽에서 상당히 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다음과의 합병을 좀 서두르지 않았느냐. 돈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그런 논리는 보고서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면 목표가가 대부분 이제 10만원대, 지금 그 목표가가 와 있는데, 아마 그 이상의 목표가, 지금 보게 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아프리카 TV의 새로운 그 적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지금 아프리카 TV의 새로운 적수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네네. 들어갑니다. 네. 질문하기 전에 경인양 얘기하려던 거예요. 아니, 하세요. 질문하세요. 지금 아프리카 TV. 아니, 아까 다음 네. 얘기하고 카카오톡 다음 팀 예. 얘기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아마 시청자보다 알아들으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네. 아직 어떤 개념만 아는데 좋다 네. 알았어. 네.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네. 올라갈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네이버가 네. 라인으로 하면 그 이상 잘하는 거 할 수 아니야? 있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컨텐츠 쌓아놓은 컨텐츠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이버에는 근데 콘텐츠가 다음은 없다고? 그동안에 없죠. 왜냐하면 다음은 그동안 컨텐츠 누적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왔거든요. 다음 팟 인코더 플레이어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다 하게끔 해서 누적을 많이 시켜왔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이버가 한 게 네이버 TV 캐스트 아닙니까? 최근에나 시작했죠, 네이버는. 근데 예를 다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누적해왔고요. 몇 년 동안 누적한 거나 인정. 네. 인정. 예. 부인하는 게 아니야. 인정이야. 네이버가 얘따 나 하겠다 손 들어봐. 예. 그럼 수많은 애들이 나부터도 우리 형님 저도 좀 내려가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개떼같이 예. 보일 것 같은데? 그쵸,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다음도 이제는 꿀리지 않는 게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쪽수가 되니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카오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뒤질 게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카카오의 데이터베이스. 국내 대부분 아마 카카오 시청자분들께서도 중에서도 아마 카카오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카카오톡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없다면 거의 뭐 왕따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동기들 모임했는데 유일하게 안 나온 친구가, 연락을 못 받은 친구가 카카오톡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피처폰 쓰는 친구인데 LG전자 다니고 있어요. 이 인간은 G3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인간 빼고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만큼 카카오톡에 대한 위력이 강한데 이 카카오가 가지는 위력 이걸 생각한다라면 다음이 그동안에 많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음은 카페를 갖고도 제대로 성공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마이피플 정말 좋다고, 기능 제일 많고 메신저들 중에서 기능 가장 좋은 게 마이피플인데 이것들은 제대로 마케팅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카오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게 되면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그 못 보여줬던 이런 포텐들이 터지는 계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TV 쪽에 대한 얘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다음 TV에 이제 흘러가는 방향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강력한 적수를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음이 이쪽 영상 컨텐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1인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이었잖아요. 잠깐만요. 네. 이거 좀 들어봐야 돼. 네. 이승엽 대표, 상상력, 이건 제가 이승엽 대표가 예. 말하는 게 항상 이럴 때 의견을 쑥 바꾸기 시작할 때가 네. 분기점이었던 적이 많아. 네네. 내가 논리적으로는 따라가진 않는데 네. 이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해. 다음 코너 넘어가죠. 다음 코너 네, 다음 코너로 갈까요? 네, 경인 양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두 남자 레포트 바라고 그랬는데요. 잊어버려 있다가 경인양이 잠깐 해줘요. 네, 경인양행이요?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재료가 아직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베이징 주변의 공장을 다 가동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가동 중지 하지 마라. 무슨 공장을? 그러니까 화학 공장들. 화학 공장. 예, 화학 공장들. 왜냐하면 이제 대기오염 배출이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도 아마 밖에 나오시면서 못 느끼셨습니까? 스모그가 되게 세다. 목이 아프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죠? 그런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에 못 살죠. 근데 관련된 뭐 제약회사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이제 관련된 것 쪽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당장 보게 되면 이제 눈앞에 떨어지는 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화학 제품 가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염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염료 가격이. 그래서 지금 경인양행이 염료 가격에 의한 롤마진의 효과에 의해서 자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솔직히 염료가 나 뭔지 몰라, 이 사람아. 염료요? 색깔 내는 거. 그 지금 입으신 옷 색깔 골드 아닙니까? 근데 그 색깔 내는 게 염료지 않습니까? 넥타이 그래? 와이셔츠 안에 있는 거 염료. 근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경인양행이 제일모직하고 같이 아몰레드 그 그린호스트, 그린 인광호스트 그거 만드는 데도 염료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특수 염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재료를 납품하는 데가 바로 경인양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산 제품보다 양행이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얘기죠. 퀄리티가 훨씬 좋은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 애들이 가격으로 밀어붙였는데 공장 셧다운 되니까 음료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경인양행이 롤마진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카린 최근에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MSG가. 뭐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런 얘기. 솔직히. 그래서 이제 사카린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국내 유일의 사카린 제조업체가 사카린? 예. 사카린 나쁜 거 아니야? 사카린 나쁘다라는 것은 그 지금 예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해서 나쁘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방광염이 방광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카린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 쥐 실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나왔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투여한 양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투여해 놓고 나쁘다라고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당 업체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으로 몸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양을 섭취할 수가 없다, 사람이. 그래서 사카린도 무해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뭐 다이어트 식품에는 이 사카린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또 긴장하실 때 보게 되면 서울에서는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또 유슈가. 이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카린. 유슈가. 예. 유수가를 어디다 넣는데? 예, 김장할 때도 살짝 넣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수가를 많이 넣는데, 장모님이 어디다 넣는 건 내가 봤어. 보셨죠? 그러니까 보면은. 치킨 이런 게 들어가. 그럴 때 유수가. 치킨 아니야, 치킨? 예, 좀 더 이렇게 달달하게 하기. 거기 들어간다, 거기. 아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음식할 때 옥수수 삶을 때. 예, 맞아요. 맞아? 예전에는 유수가루 다 들어갔죠. 맞잖아. 네네. 그게 사카린이야? 예, 사카린입니다. 근데 이 난 사카린은 밀수해갖고 불법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국내 유일하게 제조하는 업체를 지금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입니다. 근데 중국산 사카린 싼 게 있는데 이거는 감자 넣는 데서 감자 삶는 데도 넣어, 이 사람. 정제를 해야 된답니다. 중국산은. 근데 경인양행 사카린은 정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사카린도 아직까지는 그게 해제가 안 됐는데 식약청에서 무해하다라는 판정이 되게 되면은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들어준 거로 네네. 별로 감은 데가 솔직히 없어요. 네. 그 사카린만 하고 얼마나 돈을 벌지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자기 하려는 거 하죠. LG 생활건강을 얘기해 준다며요. 네네. LG생활건강은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보고서가 어디 거죠? 이 지금 보게 되면은, LG생활건강에 대한 KDB 보고서, 대신입니다. 대신. 건데요. LG생활건강에 대한 보고서 나왔는데, 뭐, 세일 기간에 사두자. 뭐, 언제까지 세일이 계속 살래가 계속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백화점은 맨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은, 네. 뭐, 다른 내용은 별거 없어요. 아이고, 참, 김수현님.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눈에 딱 띄는 내용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맨 밑에 건데 동사는 과거 혜태 음료, 코카콜라, 다이아몬드 샘물, LG 유니참 등 적자 기록 업체를 인수해서 흑자로 바꾼 경험이 있다. 1, 2년 내 흑자 적자 전환에 회사를 날려버린 게 아니라 그쵸? 적자 회사를 흑자로 바꾼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케팅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LG생활건강이 적자 회사 인수해갖고 흑자로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역시 그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이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사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흑자에 대한 이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아덴에 대한 인수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숫자 나오는 내용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 맨 마지막에 M&A 기대감이 현실화될 경우 엘리자베스 근데 박계성 그 부사장님의 의견은 좀 달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모레가 좋은 거는 아모레는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의 유통망을 까는데 LG생활건강은 자꾸 유통망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는 성장 전략이 다릅니다. LG생활건강은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아덴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 이제 전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 또 하나는 여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페이스북 이 중국의 직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직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직판에 대한 모델 자체가 김수현입니다. 그래서 이 LG생활건강 브랜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네. 그런 중국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판을 한다라는 점은 중국에 놀러 오는 한국인 많아봐야 화장품 사봐야 쥐똥만큼 삽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직판한다라는 점 거기에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LG생활건강도 다른 그 화장품주에 비해서 굳이 소외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저는요. 현대 미포조선을 보겠는데요. 네. KDB 대우증권인데요. 현대 미포조선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딱 앞에 문만 보는데요. 이번에 가스선이 효자 노릇 제목 좀 화면 잡아주세요. 딱 나왔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 줄 읽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한 묶음이에요. 미국의 세일가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아까 세일가스 오늘 벌써 두 번째 나왔잖아. 미국 경기회복. 세일가스 엄청 좋아진다. 다른 나라 미국 외의 석유화학업체 X되는 거야. 어찌되었건요. 세일가스 개발 갖다 팔아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에너지 수출 29년 만에 재개. 네네. 이거 그냥 머릿속에 확 외워둬야 돼요. 네. 그 안에 흐르면 네. 함부로 내리지 마세요. 그래갖고요. 제일 위에 보세요. 줄을 다 적어요. 네. 미국 세일가스 개발 붐 영향으로 글로벌 LNG, LPG, LEG, LE는 아마 에탄올일 겁니다. 제가 딱 보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발주량이 급증할 것이다. 여기 나오니까요. 여기에다 관련된 거 추가적으로 우리 이게 뭐 이게 특정한 이거는 뭐 이게 18만 원 목표 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판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나중에 주식은 그 다음 문제야. 한국가스공사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수입하는데 여기 들어가죠. 발주하고 나서 운송회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현대글로브스가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이거 저희 장기 계약 맺는 운송계약 수송계약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게 뭐야? 그 동성화이트랑 카본 이런 류들이 하나의 한 묶음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가 그리고 여기에 대가면 이제 특수선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LNG, LPG, 특히 LPG 이런 쪽에 보면 현대 미포조선이 상대적으로 나름 강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냐. 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있다 그러면 요즘 삼성이 문제됐던 해외 해양 묶는 거 있잖아요. 플랜트. 네. 이런 데서 없다, 이게. 네. 없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거기에 리스크가 적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딱 이해됐어요? 그런 그리면 또 하나, 그림 하나 드리면 제가 2달 전부터 엄청 디스했던 거 있잖아요.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이요. 어찌됐건 6월 4일 날 수요일이잖아요. 네. 선거는 이제 끝나잖아요. 네네. 결과는 나오잖아요. 네네. 그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 차례 급등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여튼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는 아무 모르지만
하여튼 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몽주연이 안 되면 주가는 오른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이 풀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네. 나오네요. 뭐야? 에탄올이 아니고 에틸렌 가스 운반. 에틸렌이죠. 에틸렌.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말하면 틀려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따져. 꼭 지적질을 하지 꼭 않습니까? 지적질을 해. 네. 그게 뭐라고? 에틸렌? 에틸렌이요. 그 에틸렌 아까 에틸렌이라고 네. 그랬어 내가? 예, 에탄올. 에탄올. 그래서 술을 알고? 그래서 지금 내가 술에 약한 거 알잖아. 예, 예. 아, 그래서 그거 제가 잘못한 거. 하여튼 에틸렌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불법이야, 불법. 왜요? 왜냐면 아무리 많이라도 한 달에 3번, 4번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우리 2번 나오는 거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오늘 또 2번 그러니까요. 또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오늘도 다른 분을 만나 뵈면서 같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키움증권 들어서 가장 최근에 가장 그 좋은 분위기가 좋은 그리고 분위기가 가장 핫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저희 코너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그 출연한 베스트 3 안에 드시는 분 있죠? 베스트 1인가요? 베스트 원이야. 베스트 1인가요? 네. 요즘 너무 많이 오죠. 1, 2, 3 중에 한 분인데 1이나 아니면 2예요. 이런 추세면 다음 네. 달에 또 2번 나온다? 그러면은 뭐 퍼펙트 1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군가요? 송하균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복이나 이런 거에 네. 약간 힘이 들어간 분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행카치가 들어가고요. 아, 맞습니다. 뭔가 좀 근엄하면서도 뭔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네. 바로 그런 표정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3번 출연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어이구.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냥 정장을 입고 나오자.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아침에 그냥 방송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2,000포인트 한번 올라갔다가요. 또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골치 아픈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예. 제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질의응답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냥 예. 저희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안 하는데 걱정은 이 친구는 말 땡뚱맞은 걸 질문하니까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언제가 들어가야 돼. 우문 현답도 있고, 뭐. 네, 우문. 그래요. 우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문 우답도 있고. 아니, 현문 우답도 있고. 딱 질문 들어갈게요. 딱 이게 앞서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말을 하면서도. 지금 삼성이랑 LG 형님 두 놈이 달리니까 말이야. 예.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안 되는 분위기야, 지금요. 예. 이럴 때, 시장이 이럴 때 올라가면 정말 스트레스 제대로 받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해? 시장 보고 할까요, 지금? 이런 시장.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흔히도 우리가 이런 장세를 예전에는 종목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가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종목 장세를 넘어가지고 저는 지수 장세가 아닌가. 지수만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지금 장세가 아닌가. 오죽하면 제가 아까 문자를 보낼 때 이제 삼성전자만 오르는 세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요. 사실상 뭐 대형주들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예, 그런 시점, 그리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그런 종목 또는 업종군들, 예,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 있죠. 네네. 자, 그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결국은 다시 또 밀리고 또 전저점 이탈하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몇 달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는 과정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32,3천원에서 지금 28,000원대까지 네네.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이렇게 되고 있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또 물리고 이제 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요 저는 여기서는 뭐 맞추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 오릅니다 내립니다. 예, 지수 오르는데 뭐 지수가 오늘은 5포인트 내리고 있지만은 지수는 결국은 또 다시 이제 지금 다시 또 이제, 밑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원위치를 하고 또 오히려 또 지수는 또 내일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저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단,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기회 관점으로 이렇게 지금 보려고 하면은요, 대신에 이게 기회인 종목들이 많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죠. 진짜,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형주 쪽에서 보면 별로 안 보여. 대형주 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시간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게 현대미포조선하고 두산엔진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대우건설. 대우건설도 지금 그냥 짱짱하게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전도 중공업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지금 좋은 흐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산엔진은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회복하는 회복력이 상당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엔진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타이밍이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는 저도 별로 그 정도 외에는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쪽을 보니까 좀 보이는 다른 거예요. 쪽으로 가기 전에요. 예. 제가요, 진짜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예. 진짜 물어볼 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예. 이게 아마 이승원 대표는 그런 질문을 예리한 질문을 아직 못해요. 이 친구가요. 예. 저니까 하거든요. 예. 2주 전에 예. 여기 나오셨을 때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거기 지금 회원분들은 장중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예. 회원분들한테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회원들한테 소개 안 했는데 하반기 볼 걸 두산엔진이라는 걸 보고 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건 그 다음날 훅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두산엔진이 정말 솔직히 제가 궁금한데 예. 두산엔진이 정말 뭔가 있고 뭔가 정말 아는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한 뭔가가 있고 아니면 뭔가 정말 검색해낸 툴이 있어갖고 뭔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순수한 마음을 했는데 솔직히 운빨로 많이 올라갔다. 그거 네, 뭐가 있는지 예, 그런 그게 거 궁금해 솔직히. 예.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다른 누가 이렇게 막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내일 오른다. 그런 거는 보장 못 하잖아요. 단지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접근하는 거는요. 어떤 기업의 스토리 있죠. 그다음에 이 기업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주가의 위치가 확보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위치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보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물론 하반기 쪽으로 관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쌍바닥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바닥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잊어버렸어. 쌍바닥 위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바닥은 잡히고 혹시라도 조금 더 내려간다 해도 그 당시가 7,800원이었거든요. 7,500원 내려가면은 더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쌍바닥은 저나도 쌍바닥 했던 거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쌍바닥. 그건 기억나죠. 그건 나죠. 그게 바로 그 시간대 얘기들인 거예요. 예, 쌍바닥. 발음을 잘해야 돼. 저도 제가 허를 좀 짧게 할게요. 아니 허를 이제 찔러도. 왜냐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솔직히 더 이제 편안하게 우리 지난번에 밥 한 번 얻어 먹었어. 네. 밥 한 번 사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잘 후졌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경인양이만 하나도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분들이 꽤 계실 거란 얘기예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네. 사카린은 뭔지 몰랐잖아요. 네. 경인양의 이런 주식을 쓸 얘기하는데 올라봤자 솔직히 죄송하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기억을 못하는 분이 많은데 두산 엔진 하면요 하도 골치 아팠던 거잖아요. 그렇죠. 두산 건설이고 뭐 두산 안 좋을 때도 나 있다는 게 왜 안 좋아? 두산 엔진이 때문에 안 좋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두산 엔진 이런 게 훅 올라가면요. 제가 봤다 했을 때 여기 1,400분 정도 계시면요. 1,300분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말씀하신 거는 분이, 상당히 용기 있으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두산 엔진 그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때 바로 말씀하셨던 기억나. 이게 계속 적자 회사인데 하반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적질을 하니까 바로 이거는 주식은 6개월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는 용기가 있으면 뭔가 정말 대단하셔서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올라간다 이거는 맞추기 힘들죠. 그 내일 제가 말씀드린 거 내일 올라갔던 거는 그건 운입니다. 운이지만은 얼마 안 남았다는 그리고 여기가 일단 최소한의 바닥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역시 메가스터디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바닥이다 이거는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메가스터디도 바닥에서 메가스터디? 야 이거 정말 특이한데? 이거 내가 적어둔다 이거. 내가 메가스터디 왕 디스하는 사람인데. 우와 젠장.
젠장이 안 나고 저희는 아니 64,000 아래에서 지금 제가 집중 그 사람들은 사고 있어요? 샀죠. 예. 젠장이고. 샀죠. 예. 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도 많이 빠졌고 두산님도 많이 빠졌고 그러면은 야. 얘가 올라올 수 있는 애인가 아닌가 그것도 올라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가 이런 이거 것들을 봤을 대박이네. 때. 메가스타디. 야 그러세요 디스? 저는 디스하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디스했던 주식인데, 네. 앞으로는 디스하면 제가 다치죠? 네. 느낌에. 어려운 시절은 다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역시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뭔가 달라. 아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저는 어저께 LG전자 약간 디스하려고 했어요. 지금 소리 해갖고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좋게 봤는데 LG를 약하잖아요. 네. LG전자 올라가니까 뭐라 그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난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내가 바램 안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아유 아니죠. 예, 그거는 어차피 전문가들도 저는 예, 보통 보는 관점이 이제 어떨 때 이제 쫙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 좋게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또 순환이 됩니다 이게. 선생님, 이승훈 대표 좀 네. 기다려가지고 하나 질문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요. 시원한 질문 한번 쏴주세요. 아니 그러면 메가스터디를 아까 스토리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어떤 스토리에 지금 그 반하셔갖고 그게 집중적으로 64,000원대에서 지금 회원님들하고 배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볼까? 메가스터디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자고. 간단하죠. 이 회사가 네. 가지고 있는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은 이 회사의 강점이 그동안에 10,000%가 넘는 유보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보율 보고서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10,000%가 넘는 유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죠. 네. 근데 예전만큼의 성장성을 이제 지금은 잃어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형 기업이 이제 거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밀려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계속 올라가다가 6만 원 초반대에서 올라가서 뭐 한 8만 원 그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6만 원 초반대는 늘 계속 지금 다중 바닥을 지금 몇 년간 지켜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매각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CEO가 한 얘기를 보니까 내가 변화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와서 회사를 살려주길 바란다. 들었던 것 같은 기억 예. 까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손사탐이 한다 그랬어? 네. 손사탐이 자기 한다고? 자기 지분 매각한다고. 손사탐이? 네. 예, 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날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4월 22일 날. 그 얘기가 나와서 8%가 갭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얘는 이 종목은 지역이요? 예? 4월 22일 날 지금 4월. 22일 날 갭상승을 했죠. 그 전날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날 내가 딱 방송에서 그랬는데 별거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개 욕 먹었네.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매각 이슈에 호재성으로 반응을 하는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매각 이슈에. 그래서 저는 이때는 당연히 저도 안 봅니다. 저도 안 보고 얘가 나중에 기회를 주면은 그때나 보죠 하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는 얘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잘 좋아하는 제가 확신을 가지는 저점 구간이에요. 얘가 제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3일간 정도를 64,000원 거기서 회원분들은 모르시죠, 그냥 사실 그냥. 사라고 하니까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꽤 사셨어요. 네. 요거 있죠? 이 가격 이걸 좀 적어 좀 더. 나 또 잊어버려. 아직까지 솔직히 관심법까지 안 오는데 이성훈 대표가 좀 적어도. 근데 다음번에 모셨을 때 요거 좀 내 스타일 좀 해볼게요, 저도. 왜냐면 저거 솔직히 저 나름 잘 아는 회사인데요.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겁이 났어요, 제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사실은 이 다음 카카오가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모멘텀 자체가 교육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라 여기 한번 출연하셨던 그 이상현 대표가 카카오 그쪽 만나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 예, 교육 쪽, 그 컨텐츠 쪽으로 하자. 그래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메가스타디 같은 경우가 메가스타디의 컨텐츠가 카카오하고 다음 카카오하고 연결이 돼서 영상 다음 TV로 나갈 수 있다면 초대박인 거죠.
그래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네. 초대박인 거죠. 근데 저는 몰라. 다음 카카오에서는 저를 영입하는 걸로. 나는 뭐 어떡하면 좋아? 발 담그면 되니까. 같이 말 담그시는 거예요. 제 지도는 기술적 위치에서 좋은 위치에서 뭔가가 나온다. 오늘 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요. 채널K에서 오늘 처음 얘기한 거야? 메가스타디오? 네. 그 당시에 한 번 정도 그냥 언급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독이 아닌데 최초 공개가 아니네. 우리 입에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 최초 공개는 처음에 하는 게? 그렇죠. 최초로 하는 거예요. 최초 타이틀. 예. 예. 우리 여기까지 많은 했고요. 예. 교육주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증백자리라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증백이었어. 예. 아니 저 다른 이게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면 한번 안 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예. 다음 달에 또 뵙는 거로. 뵐 수밖에 없어. 느낌 보니까. 아니에요. 이제 저기 조금 나중에 공백기를 가지고 아니, 이거 밀려서라도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딱 알았어.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토크 배틀 시간 들어가 있는데, 네. 내가 토크 배틀 예고했던 대로, 그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에 대한 쏙 쏠리는 그런 거를 CLS에서 얘기했다면서요? 삼성전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좀? 광동이가 지금 신고가를 또 가고 아니,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삼성전자를 얘기죠. 수지가 광동지역 모델이 했잖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LG생활건강도 어.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광고 보셨습니까? 어. 수지가 하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 수지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얘기해줘. 삼성전자요? 어. 삼성전자 수지가 안 해갖고. 근데 삼성전자 어제 그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CLSA에서 이 키움증권에 한번 보고서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홀딩스 시나리오를 봐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삼성전자 홀딩스 시나리오다라는 얘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CLSA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LS가 키움증권 걸 카피한 거야? 아 그렇죠. 카피했다라고 볼 수 있죠. 대키움증권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CLSA에서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 홀딩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70% 상승 여력이 있고 얼마? 70%요. 목표 그래서 주가 얼마예요, 목표 그래서? 주가를 24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허걱.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배당에 대한 쪽을 요구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률이 적고 사회가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시장에서 늘어나는 수요는 배당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성장형 주식보다는 캐시플로우가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주식으로 이제 베팅할 수밖에 없을 텐데 최근에 오죽했으면은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유보 그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를 아예 활성화시키거나,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과세를 더 때리겠다. 유보 이익에 대해서 이거를 투자하지 않고 나는 회사에 유보시키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겠답니다. 그게 말이 돼? 범위세 냈는데? 냈는데 또 유보 이익에 대한 과세를 또 때리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을 그 기업에다 쟁여놓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거나 우리한테? 인수를 하거나 우리한테? 아 그렇죠. 우리한테 투자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현금을 소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사주 매입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반대를 했어요.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노래 그만둔다는 거 아니야? 예.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개편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공기업은 그걸 떠나서 민간 쪽은 하지 않더라도 공기업 쪽은 배당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늘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정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GKL이 됐건 뭐 KTNG가 됐건 한국가스공사가 됐건 전력이 됐건 배당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세수 부족분을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올해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내용을 보셨습니다만은 시가 배당을 하겠다. 주가 평균 수준에 맞춰서 뭐 1% 수준의 시가 배당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5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지금 그 배당 요구에 대한 쪽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배당에 대한 그 요구, 그리고 플러스에서 삼성전자 홀딩스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주가가 충분히 삼성이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쟁여놓은 현금이 50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600억 달러인가요? 600억 달러인가 500억 달러인가라고 하는데 그만큼 현금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60조 현금이 600억 달러, 60조. 캐시가 60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얼마나? 100조 정도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예, 100몇십 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은 그쵸. 코스닥을 전부 사버리는 거야? 전부 사버리는 거죠. 젠장. 젠장이죠. 근데 지금 대박이네. 예. 진짜야 이거?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는 것도 많아 자긴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그 돈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좀 이런 시나리오 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냐? 역시 키움증권의 삼성전자 홀딩스 시나리오는 가능성 있는 얘기다. 결론은 그거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원초적인 질문. 네. 사실 어저께 팟캐스트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알긴 하는데요. 좋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거기 얘기대로 삼성전자 홀딩스가 생기고요. 예. 분리해갖고요. 삼성전자 사업하는 회사가 뭐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뭔가. 이런 게 네네. 어떻게 된 건가네. 만약 그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네. 근데 지금도 존재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회사야. 네. 두 개를 잘랐어. 네. 찢었다 이거야. 네. 두 개 합이 왜 얘네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코스맥스, 네. BTI하고 코스맥스를 보시면 바로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항상 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사업하는 회사의 캐시플로가 좋기 때문에 사업하는 회사에 베팅을 해버리고 나머지 주식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식을 분할을 했는데 하나는 지주회사가 됐고 하나는 사업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럼 이쪽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쪽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가 예. 떨궈져 나간 주식도 봤잖아. 그렇죠. 떨궈져 나가는 주식은 봤는데 그거는 시가총액이 작게 받아지는 거고 이건 시가총액이 큰 쪽으로 봤는데 이쪽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NHN 엔터테인먼트, NHN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NHN이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 자체가 뭐였냐면은 바로 게임 업종에 대한 것 때문에 NHN 전체가 디스카운트를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까지 디스카운트 당했었는데 게임 업종을 그러니까 지금 보드게임 쪽을 떨궈내 버리니까 네이버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완전히 다시 이루어지면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확 커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위챗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직도 싸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 하잖아. 100만 원 간다고. 네.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100만 원 안 간다.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또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오늘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지수만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오늘은 얘기죠. 아닌 것도 다 빠져.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24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지수는 뭐 2,000 포인트 후반대 3,000포인트 가 있는데 이거죠 완전히. 지수는 3,000인데 종목은 가는 게 없는. 안 가면 다행이지. 쭉 내리니까 문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은 답을 줘. 삼성전자가 머스트헤브 스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삼성전자 그 누가 사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머스트헤브 스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없으면 해지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싫다 하시는 분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싫다. 우선주? 우선주도 우선주 얼마죠? 얼마? 우선주도 지금 보게 되면 누가 삼성전자 우량주라고 한번 예전에 그죠? 삼성전자 우량주 삼성전자 우량주도 111만 원입니다. 에? 네. 걔도 많이 올랐네. 네, 삼성전자 우량주 111만 3천 원인데 이것도 비싸. 뭐 해야 됩니까? 저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싼 거 하나 난 돈이 드릴까요? 없어. 싼 거 네. 하나 훅 줘볼까? 싼 거 하나 훅 주세요. 자기한테? 네. 뭘 하시겠습니까? 자기 나 돈이 남동생 있어 남동생? 남동생 있고 걔 여동생도 주식해? 있고 아니 주식 안 합니다. 여동생은? 여동생도 주식 안 합니다. 애딱 네. 코덱스 삼성그룹 사면 되겠네. 아 삼성그룹 ETF. 그죠? 근데 그게 예.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요새요? 삼성전자 비중이 25%가 안 되고요. 23%대에서 24%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한 24%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네. 그냥 더 이런 거 골치 아프면 저런 거 펀드 이런 거 하면 될걸요? 삼성그룹 펀드 이런 거? 삼성그룹 펀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자산 운용에서도 또 운영하는 게 있겠죠. 이번에. 그렇죠? 그런 거. 티움우리에서 운영하는 그런 ETF나 아니면 펀드 쪽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을 해지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얼핏 들으니까
끔찍하네. 아니, 왜냐면 이게 뭐 5% 올라가면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자기 말한 대로 이게 정말 이 CLS 그때 키우면 얼마나 해서 그래서 목표 주가가? 키움은 그냥 분석을 한 거죠.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야, 200만 원 정말 간다 그러면 정말 내가 잘 모르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나. 네. 발표가 났어. 네. 발표가 났어. 그런 얘기가. 예. 그런 스토리를 발표났다 그러면 이거는 갭상승이네. 그쵸.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네네. 그리고 딴 건 안 모르겠는데 상속세가 세이브된 그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이거 판단은 다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네. 난 얘기하기 싫어, 오늘. 왜? 이거, 뭐, 지잘난다고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어저께도 내가 질려고, 져주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져주려도 안 돼.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거 다음 달부터 내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오늘 네. 자, 2010.8, 예. 그러니까 2011, 2011년으로 가자. 2011년. 해보세요. 삼성전자는 올라갔고, 네. 뭐, 반등 좀 하겠죠. 삼성전자 뭐 여기서 내려가겠습니까? 다른 애들 너무 심했어. 반등 좀 하겠죠. 예. 애따 또 한번 재미를 위해서, 내 져주려고. 위해서, 네. 감히 제가 불러봅니다. 2015 또 가봅니다. 2015? 네. 2015 너무 멀다. 멀어? 2014. 14? 네. 뭐? 14로. 똑같네, 이렇게? 똑같네? 똑같이. 네. 똑같이 차이 또 갑니다. 네. 저는요, 삼성전자도 살아있고요. 현대차도 플러스 나올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너무 많이 빠졌어. 오늘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네. 저는 시총 상위 주식들이요. 지금보다 한 틱씩에서 두 틱씩 올라갈 것 같아. 근거 있냐? 없다. 근거는 없어. 네. 그래서 솔직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나빠 보이지 않고요. 문제는 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솔직히 그때 키움증권 그걸 안 읽어봤어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약속 들어갑니다. 오늘 일단 지하철 타고 저희가 퇴근하잖아요. 네. 지하철 가면서 읽는 거로. 네, 왜냐면 딴 데 들러야 되는데. 그거 읽는 거 금방 읽죠. 네네. 왜냐면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도요. 네. 저는 아직도 왜 나눴을 때 전체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아마 한국 타이어는 별로 안 그랬을 거요. 한국 타이어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물론죠. 그건 업황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 홀딩스가 만약에 그런 게 정말 발표된다면 대키움증권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것도요. 네. 거기다가 CLS가 카피를 떴는데 이 친구들이요. 혹시 걔네가 우리 고소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저하고 상관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름 부족했어. 나름 부족한 거로 네. 정정들한다. CLS에도요. 네. 근데 혹시 CLS는 과거에 우리 그 SK하이닉스 후가 욕했다는 건 아니야? 걔네들은 아니야? 모건스탠님. 모건스탠이야? 네. CLS는 나쁜 편 아니야? CLS에는 아니고, CLS에는 관심도 없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딱한 종목 팟캐스트 새로 녹음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딱한 종목. 그리고 저희 보시는 거 아실 텐데요. 보고 나서 꼭 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금요일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